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오후에 차를 탈 일이 탔는데 차의 그 온도를 표시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찍히는 게 42도가 찍히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역대 최악의 한파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고 하니 자, 청년 고용 시장이 거의 시베리아급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자, 한 조사를 봤더니 구직자 5명 중 3명은 올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구직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한 달 남짓 남은 이 시점에 그런 분위기를 접하고 있는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힘이 쭉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들이 취준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나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반기 구직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대내외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업별 채용이 더 축소될 것 같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청년 실업률이 증가해서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정책의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서 그리고 제조업 등 전통적으로 고용을 주도했던 산업이 축소가 돼서 또 경쟁자들의 스펙이 더 높아져서의 순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구직난과 함께 심적으로 힘이 드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알찬 정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좀 지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끝까지 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힘을 조금만 더 내시기 바라고요. 잡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합격 꿀팁 그리고 기업 정보와 공채 소식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이번 주는 CJ그룹 합격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반기 공채를 도전하는 취준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CJ그룹 채용 관련 이슈들을 체크해볼까 합니다. 네. 모처럼 스튜디오가 꽉 차 있습니다. CJ그룹 전략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계시니까 위압감도 느껴지는데 자, 일단 세 분 다 CJ 출신이신데 누가 가장 선배인지 좀 앉은 자리만 봐도 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가 가장 선배죠, 태성 쌤? 왜 저한테 먼저 그래요? 위협감이 그런가요? 있어서. 예, 뭐 얼굴 보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아, 예. 제가 이제 저는 세 번째 직장이었어요, CJ가. 그래서 그쵸. 저는 96년도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CJ 들어간 거는 2010년이고요. 2010년도에 지주사, 그러니까 당시에는 처음에 입사할 때는 CJ 주식회사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하는 일은 똑같고 자리도 똑같이 앉아 있었는데 조직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네. 제일제당과 CJ 주식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제 자리는 이제 회장님의 회의실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회장님이 그룹에 어떤 식으로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읽고 그걸 기획하고 실제 실행하고 그러니까 그룹 채용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누가 입사를 했죠? 왜 웃으시죠? 딱 봐도 제가 딱 중간이네요. 언제 입사하셨나요? 저는 11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11년 하반기 공채 입사자고 저 때 사실 태성 쌤이 기틀을 닦으셨다는 그 공채 프로세스에 공채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입사한 회사는 CJ 홈쇼핑이고 네. 최초에 한 곳은 매체 사업팀, 그러니까 홈쇼핑 채널도 백화점이나 마트에 매대 계약하듯이 채널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 방송 보시다 보면 왜 공중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이 있잖아요. 네네. 그 채널당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 관련된 계약 업무를 맡는 쪽으로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인사 담당으로 넘어가서 HRD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이런 방송. 우리 차코치님 참 괜찮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그러시죠? 예, 제가 뽑았거든요. 정말요? 직접 면접도 보고 아, 그러면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 제가 예, 이런 기억은 방송에 나지는 좀 적응이 안 돼요. 자, 오늘따라 감사합니다. 안절부절 네. 두 뽑아주셔서 분을 굉장히 제가 채용을 할 공손히 때 보고. 들어왔던 예, 뽑은 감사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예, 인재를 방송이 영입했죠, 제가. 술술 풀릴 것 같습니다. 차코치님이 원래 좀 오른쪽을 보셔야 되는데 네, 부끄럽네요. 잘 못 보시네요,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막내 현준 쌤. 네. 막내. 언제 입사하셨죠? 오랜만에 막내, 막내 네. 소리를 들으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저는 14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CJ 제일제당에 입사를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지원했었을 때 푸드 세일즈 직무를 지원했었죠.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하는. 근데 이제 배치 면담을 했었을 때 이제 본사팀 배치 면담에서 B2B 소재 팀으로 이제 발탁이 돼서 그때부터 바로 B2B 소재 팀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거기서 계속 근무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CJ 동문회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는 저희가 CJ 그룹 특집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네. 방송에서 이렇게 CJ 그룹 합격 전략을 짚어주실 때마다 CJ 그룹의 인원으로서 조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소감을 막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막내 컨셉인가요? 막둥이께서 그렇죠. 발언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지금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과 같이 동시대에 취업을 준비했던 어떻게 보면 같은 지원자의 입장으로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회사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또 지금 회사도 되게 제가 좋게 판단을 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저희 회사 CJ에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좋은 조언과 함께 전략적인 방향들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차코치님은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여타 여러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혹은 막연함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접근과 판단 내용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내용들을 이제 전형별로 짚어보는 시간들이 같지만 오늘 같은 자리의 대화들도 그 내용들도 한 번쯤은 입사를 꿈꿔보신 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얘기들이거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뜻이 깊고요. 그리고 CJ 옵쇼핑 아니 이젠 CJ E&M이죠. 좋은 기업입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네. 자, 태성쌤은 그 채용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열정이 조금 더 막 되살아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뭐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데 하나는 그때 이제 채용할 때 고생했던 지금은 이제 추억으로 이렇게 기억이 남긴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고생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채용이 한참 진행될 때는 인재원에서 그 폭신폭신한 소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신문지 덮고 자면서 일을 했던 그랬던 생각도 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CJ와 관련된 집중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좀 떨려요. 예, 이게 이제 많은 정보를 주면 줄수록 저는 밥줄이 끊길 수가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그래서 좀 위기감 때문에 떨림 그리고 옛날 기억에 때문에 그냥 훈훈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추억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네. 자, 세 분의 이제 소감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쌤들의 제자들이 후배들이 CJ에 들어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서 합격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나요, 태성쌤? 일단 그 입사 전까지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CJ 그 객관적으로 CJ가 무엇을 보는지 어떻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일단 좋은 소식, 합격의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는 그 순간부터는 환상을 딱 깨버리죠. 예,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CJ가 나쁜 회사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일반적인 그런 환상과 기업은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환상을 깨주기 위한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CJ와 들어가서 보는 CJ는 다를 것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너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신입처럼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네가 매니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래야지만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네, 정말 일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네. 조언인 것 같은데 차코치님은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예, 저도 태성 쌤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고 나면 학생들의 그 다음 반응은 불평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나는 이런 어떤 계획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왔는데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시킵니다. 혹은 난 준비가 50밖에 안 돼 있는데 뭐 150을 시킵니다. 이러면서 불평불만의 장르도 되게 다양하고 옳거든요. 하지만 입사 전의 마음을 좀 기억을 해주면서 못해도 최소 3, 4년은 직장 생활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지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언급을 해주긴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도가 있는 친구에겐 그만큼의 내용을 그렇지 않다면 용기와 위로를 보내는 편이 좀 일반적인 뭐 비단 CJ 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체 입사하는 분들이 초반 6개월에서 1년은 약간의 시행착오들을 덜어 겪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도 처음에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맞죠. 네, 그러니까 처음엔 다 그 시기만 잘 넘으면 좋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합격했는데 보신 분이 계시다면 좀만 더 견뎌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다녀봅시다. 현준쌤은 이제 또 같이 준비를 했던 세대인 만큼 더 해줄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중에서 본인의 이제 방향성, 취업에 대한 입사하고 나서의 방향성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늘고 길게랑 두 번째가 이제 짧고 굵게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짧고 굵게를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높은 회사인 만큼 또 다양한 소비재와 다양한 산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환상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적인 부분들을 먼저 깨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이 정말 할 수만 있고 전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공채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 로드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 회사보다는 좀 더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CJ 같은 경우가 왜냐면 공채를 굉장히 우대하는 부분적인 부분도 있고 네. 실제 커리어 패스를 잘 탄다고 하면은 굉장히 장기적인 부분에서의 다양한 직무와 함께 여러 가지 그룹사의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하고자비가 되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취준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인 만큼 올 상반기 경쟁률만 봐도요 100대 1 수준이었고요. 이번 하반기 시즌에도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네. 쌤들의 취준 시절에는 이 CJ그룹 공채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차코치님부터. 저때부터요. 제가 했던 그 2011년도 때는 뭐 경쟁률이 뭐 100대 1이다, 120대 1이다 말들은 많았는데 뭐 그걸 직접 체감을 해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1차 면접장을 가려고 이제 충무로 필동에 있는 인재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었어요. 저 때는 그 면접 장소가 그 인재원인데 인재원이 이제 그랜드 홀이라는 홀이 하나 있고 CJ 홀이라는 홀이 따로 있어요. 네. 그 두 개의 홀을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채웠거든요. 전 무슨 기차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너무 많은 인원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그 면접 준비를 정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왜 큰 스케치 영상처럼 나오듯이 많은 지원자들이 동일하게 앉아 있어서 같은 걸 대비했던 게 기억이 남는데요. 네. 다들 어디 계실까요? 그때 그 간절한 마음만큼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면접을 앞둔 분들께 특히 그 얘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그게 사람이 압도되는 그 마음이라는 게 뭐 이게 꼭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또 생기게끔 할 만큼 많은 지원자들과 경쟁자들 속에서 있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이번에는 그럼 현주 쌤. 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교육 받을 때 인사팀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경쟁률을 얘기해 주셨는데 모수를 포함한 모든 지원자 수를 포함해서는 뭐 재직무나 혹은 제일제당 평균 경쟁률이 한 180대 1이었고 실제 모수를 제거하고 난 실질적인 경쟁률이 한 80대 1 정도였던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실제 많은 지원자분들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이제 아무래도 동국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많은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뭐 인재원이나 회사 본사에 왕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실제 본사에도 뭐 투센플레이스라든지 굉장히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동경과 함께 저도 같이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절하게 꿈꿨었고 그걸 실현하고서 지금 역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을 항상 꾸준히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태성 쌤이 입사하실 때도 경쟁률이 좀 어마어마했나요? 저는 이제 공채로 들어온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일단 아까 그 차코치님 들어올 때 저는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네. 몇 대 1이었는지 130대 1을 뚫고 오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130대 1.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해. 왜 박수를 받는지, 왜 좋아야 되는지. 예. 네, 좋네요. 130대 1, 132대 1. 제가 왜 그거를 사실은 저는 숫자를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왜 기억을 정확하게 하느냐면 저희 팀원들하고 내기를 했거든요. 맞추기 내기. 제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오. 네. 132대 1. 132대 1. 132. 예,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공채가 아니라 이제 경력사원으로 입사를 했죠. 그러니까 경력사원 같은 경우에 보통 그 헤드헌터들이 보통 연락을 먼저 줘요. 어느 자리에 포지션이 났는데 지원해 보겠느냐. 그래서 처음 지원할 당시에 몇 대 1했는지는 그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헤드헌터만 알고 있고 이제 최종 면접에 누구가 가느냐 이거는 제가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최종 면접에는 저 그리고 삼성그룹에 있던 친구 하나는 글로벌 컨설팅 펌, HR 컨설팅 펌에 있던 친구 하나, 현대차에 있던 친구 하나 이렇게 지원을 최종 면접에서 이제 경쟁을 했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포지션에 들어가게 됐고 삼성에 있던 친구는 그 한 6개월 정도 후에 제일제당의 인사팀으로 입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만나서 같이 경쟁했던 그 친구구나라고 하면서 서로 내가 그 자리 가려고 했었는데라고 하면서 얘기를 이제 추억을 나누고는 했었는데요. 네. 이게 그 입사할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입사하고 나서도 그 회장님이 그 사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한 노력,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회사의 다양한 에너지 그리고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 내가 시켜줄게. 그리고 너한테 충분한 권한을 줄게 해가지고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채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특히나 경력사원 뽑을 때는
이 사람을 정말 뽑을 수 있을까? 데려올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예,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딱 받는 순간 저 사람이 여기를 왜 와?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를 왜 와? 싶은 사람을 꼭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따라다니면서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랬던 적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경력사원도 그렇고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도 회장님이 그 면접실에 틈틈이 들어가세요. 틈틈이 회장님, 부회장님이 꼭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회사의 각 계열사의 사장님이나 임원분들 반드시 참석하라. 사장님, 계열사의 사장님도 어떤 일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하면 사유서 써서 내야 될 정도로 그만큼 당신들이 매니저로서 한 회사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만큼의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뽑힌 사람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회장님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직원이 네. 훈훈하네요. 오늘. 회장님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계신 것 같은데 태성쌤의 지원 동기와 또 왜 뽑혔는지 어제 또 태성쌤은 철저한 분석력을 들었는데 예. 이 얘기를 듣기만 해도 어제 왜 뽑혔는지 좀 예. 수긍이 갈 정도로 예.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예, 저는 CJ를 왜 지원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처음 지원할 때 주변 사람들이 미쳤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전 직장에서 사실은 일을 재밌게 잘하고 있었고 네네. 그만큼 성과도 내고 회사에서 저에게 성과도 직책으로나 아니면 뭐 연봉으로나 충분히 이제 저에게 좋은 조건을 네. 이제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왜 CJ를 지원하느냐라고 많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게 있었어요. 현실적인 부분이었었어요. 하나는 연봉적인 부분에서 제법 한 30% 정도 뛰어 올라가서 할 수 있었고 지원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직책도 꽤 괜찮은 자리였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룹 전체 채용을 이제 총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채용을 했을 때는 제가 마음껏 펼치지 못했었어요. 글로벌의 기본적인 가이드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C그룹에 와서는 저에게 전권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주셔서 네. 그럼 마음껏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해보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있어서 참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작품. 또 하나는 가족도 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전 직장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서로 가족 간에 대화가 안 됐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 예. IBM에서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 기업형 뭐 집채만한 컴퓨터 얘기하면 누구하고 대화를 제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CJ 오면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그 생활 밀착형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네. 저 가족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CJ 지원하자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뭐 어떻게 경쟁을 했느냐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석했죠. 나하고 누가 경쟁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엑셀로 다 정리를 해서 분석해서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전략을 짜고 지원을 했었죠. 네. 그럼 차코치님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랑 좀 뽑힐 수 있었던 이유, 강점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면접 질문 같이 나와서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네. 사실 뭐 방송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회사 쓸 때 전 직장 쓸 때 마감 당일날 서류를 제출했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마감날 서류를 쓰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풍문이나 카더라가 필터링이 될 것이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조차를 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좀 썼거든요. 간절하게 쓴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직무 적합도를 좀 보는 기업임을 수차례 채용 설명회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했었고 근데 이 직무 적합도라는 게 같은 직무도 어떤 업이냐에 따라 적용이 다 다르다는 걸 좀 여러 현직자 선배들을 통해 배웠었기 때문에 해당 업을 좀 이해하는 부분을 자기소개서라던가 임원 면접 때 일정 부분 꼭 할애를 했거든요. 자기소개 때부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높게 쳐주셨고 어디서 조사했어요 내지는 그 내용을 어떻게 본인이 이해한 건지 과정을 그간의 노력을 좀 설명해달라는 식의 후속 질문도 받았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글적으로나 말적으로 해당 업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한 지원자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당 업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면이 느껴졌던 게 기억이 나요. 실제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저의 동기나 선배분들을 보더라도 직무적으로는 뭐 어느 기업 못지않게 다 똑같지만 업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계속 열심히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띄워주시는 걸 본다면 뭐 이 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줬다는 점을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또 전공이 인도어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홈쇼핑 회사가 인도에 법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5년 뒤 입사 포부를 이제 인도 홈쇼핑 그 지사의 법인장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법인이 사실 자취를 감춰가지고 제 어떤 꿈이 살짝 더 물거품됐던 안타까운 일들이 짧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네요. 말씀을 여쭤보시고 나니까. 현준 쌤은 또 인도네시아 인턴 얘기를 했던 걸로 네. 잠깐 기억이 나는데 좀 지원 동기랑 뽑혔던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일제당을 냉정하게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ENM을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지원을 했었을 때 ENM을 지원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원자들과 유사한 접근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CJ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소위 이제 다양한 트렌디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E&M 회사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때 이제 막무가내로 CJ E&M이 좋다 혹은 CJ E&M에서 그냥 단순하게 잘할 수 있다의 접근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에서 광탈을 했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제일제당을 지원하면서 사실 제일제당도 자소서도 역시 이제 샤코팀처럼 저도 이틀 만에 이제 써서 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가 제일제당에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 부분에서 명확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설득 논리를 만든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CJ 제일제당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함께 방향성을 제시했었을 때 그때 결과적으로 실제 서류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었고 그다음에 제일제당을 실제 하고 나서의 이유라고 하면은 어쨌든 제품에 대한 팔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경쟁력 부분이 저한테 어느 정도 있었나 혹은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었나 부분이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고 실제 이제 이남기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래도 회사 자체가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 이건 전체 그룹사가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중국을 넘어선 동남아의 제2의 CJ 그룹에 대한 건설 부분에 대한 방향성적인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셨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되게 주요한 경험으로서 제주대과 매치도가 굉장히 높아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입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CJ맨으로 뽑힐 만한 이유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취준생들을 위해서 합격 알짜 팁을 전수해 주실 것 같은데 먼저 최근 CJ그룹 채용 이슈를 낱낱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차코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신입 채용에 있어서 지원자들의 직무 적합도를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리스펙트 전형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네, 이 리스펙트 전형에 관해서 저희가 앞에 OX 요 팻말을 준비해 드렸는데 요거 제가 드린 질문에 OX를 한번 들어주시면 네. 확인하고 이 제도에 대한 쌤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리스펙트 전형이 과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지금도 좀 더 개선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일단 세 분 다 오. 좀 개선이 되었다. 예. 태송 쌤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됐고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시작은 제가 있을 때서부터 이거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는데 이제 과감히 적용을 시키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과감히 확대를 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다라는 생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차코치님은 이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안 됨에 있어서의 문제는 허수. 그러니까 지원자가 좀 약간 막무가내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셨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 직무의 어떤 다양성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죠. 실제로 뭐 4개 정도의 직무밖에 지원이 안 됐던 하반기에 비해 상반기 때는 보다 더 많은 직무 그리고 의외의 직군들에서 많은 어떤 블라인드 전형에 가까운 이 리스펙트 채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면접을 갔다 온 제 학생 합격을 했지만 제일제당의 경우도 그렇고 푸드세일즈 직무였는데 확실하게 정말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푸드세일즈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나 자질을 갖추었는가를 이렇게 비추어서 보려고 다양한 방향으로 질문들을 물어보시는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만큼 정말 적합한 인재를 찾고 또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된 친구들이 또 오래오래 회사를 또 잘 다닙니다. 또 그런 어떤 귀납적으로도 어떤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면면에서 봤을 땐 좋은 채용의 방향이고 앞으로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동그라미를 선택했습니다. 네. 현준 쌤도 5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됐고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실제로 이제 리스펙트 전형에
그 도입된 거에 대한 자체 의미 부여라고 하면은 이제 경험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접근하겠다는 회사의 이제 인사팀의 방침이 있었겠죠. 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험에 대한 정성적 우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영업 직군에 대한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초기에 맨 처음 도입됐었을 때는 E&M적인 부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업 직무만 리스펙트 전형을 채용을 했었고, 근데 18년도 상반기에 채용 공고를 보면은 CGV 같은 경우는 뭐 마케팅 직무를 리스펙트 전형을 채용을 하고,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공채와 거의 동일한 직무 그 부분을 같이 리스펙트 전형을 채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직무에 대한 선택폭이 굉장히 많아진 부분들이 있고, 과연 이런 직무를 어떻게 리스펙트 전형을 채용할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을 정도로 확대를 많이 하려고 있는 부분들이 회사에서는 이게 전략적으로 혹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CJ의 새로운 CJ를 만들기 위한 방향이라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 이제 입사를 하면서 진행하는 면접적인 부분들도 일반적인 공채와 다르듯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CJ 제일지당의 푸드빌의 리스펙트 전형 직무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그 직무와 관련된 면접 전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CGV의 멀티플렉스 매니저가 원래 롤플레잉 면접을 진행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는 더 많은 비용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될 공채적인 시스템에서 학생분들에 대한 관점에서 좀 더 확대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례로서 타 기업들이 좋게 또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많은 지원자분들이 환영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왜 대단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가슴 절절히 느껴지거든요. 네. 항상 예전서부터 그런 논의는 있었어요. 이 직무를 하는데 굳이 스펙이 필요합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푸드세일즈 잘하나요? 뭐 학점 좋은 사람이 무슨 저널리스트 더 잘하나요? 이런 의문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네.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도 사실은 스펙과 이 일을 잘하고 못하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데이터로 드러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채용을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이번에는 스펙을 보지 않고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이 나왔을 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요. 저에게 많은 권한을 회장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나오는 순간 임원들이 그냥 떼거지로 달려와서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 그래도 스펙이 중요하다. 아니 데이터는 그렇지 않은데요라고 얘기해도 그걸 그래도 그렇지 않다. 데이터도 다 필요 없고 굉장한 저항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실제 이렇게 적용을 하고 확대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 그리고 용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네.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저는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일단 이 리스펙트 전형 세 분은 모두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고 계신데, 그러면 이 리스펙트 전형에 좀 어떤 지원자들이 지원하는 게 좋을지 그 유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이게 리스펙트 전형하면서 또 이거 가지고 응석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더 어렵다 그러는데 그럼 원래대로 하면 더 쉬운가? 또 그거 하면 그거대로 또 어렵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이렇게 응석 부리고 이렇게 떼쓰듯이 어린애처럼 그러지 말고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직무는요, 리스펙트 전형을 진행하는 그런 직무들은요, 책보다는 발이 중요한, 예, 발로 뛰어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부딪히고 배우고 느끼고 이랬던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은 필요하지만 뭔가 도전적인 경험을 많이 해봤던 친구,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그런 전형입니다. 네. 네. 차코치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사실 자소서로만 평가를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쓸 이야기의 어떤 정도가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결말과 뻔한 플로우로만 점철이 된다면 서류 평가 때 좋지 않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경험에 울고 경험에 웃을 수 있는 전형인지라 해당 경험을 좀 폭넓게 공유한 분이면 좋고, 이왕이면 유관 경험이 많으면 좋고, 유관 경험이 없더라도 해당 직무 혹은 해당 기업의 구성원이 갖춰야 될 조건에 부합될 수 있는 면면들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 전형이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이 다양하고 나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고, 둘 중 하나가 너무 일방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거든요. 각각의 전형에 맞게 이러한 두 가지 면을 잘 갖췄을 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스펙을 안 보고 경험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좀 차별화된 특별한 지원자가 눈에 띌 것 같은데, 현준 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CJ만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의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냐 부분이 되게 명확하게 갈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묻는 항목들이라든지 실제 리스펙트 전형의 일반 공채와 질문 형태들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이 CJ의 이 직무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해 보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보통의 문과생들이 평균 한 시즌에 100개 정도의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모수 부분을 덜어내고 그 부분에 대한 할당을 CJ에 더 많이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서류도 쓸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관련된 경험들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관련된 매치도와 연결고리를 얼마나 짜임새 있게 만드느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리스펙트 전형에서 서류 통과와 함께 결과론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 경험의 차별성에 두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지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꿀팁도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태정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별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차별성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차별화된 나의 그 경험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회사에서 말하는 그 직무에서 말하는 직무 역량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링크거든요. 얼만큼 잘 맞아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얼만큼 베스트이냐가 아니라 얼만큼 적합하냐예요. 그러니까 맞아 떨어짐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의 차별화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혀 기업에서 이 직무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역량과 벗어난 다른 것을 강조해도 다 소용없고요. 연결되는 것 중에서 차별화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그 소재를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합격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예, 우리가 원하는 것과 나의 경험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라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차코치님에게도 들어볼게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관성. 그리고 그 연관성을 말하려면 이제 지원자인 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정리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나에 대한 정리와 연관성이 있다면 그 연결지어야 될 다른 측면의 하나인 왜 하필 그 회사에서 그 직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준비와 노력들이 요구되거든요. 실제로 자소서 서류 평가를 할 때 최소 2차례 이상의 서류가 좀 돌면서 직접 다 일일이 검토를 하시고 서류 평가가 들어가는 CJ그룹의 각 계열사 서류 전형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좋아 보이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적거나 이게 무슨 외국어 영역 지문도 아니고 그죠? 독해를 요하는 느낌으로 난잡하게 좀 글이 구성이 되는 식의 좀 읽혀지기 쉽게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그런 납득이 가는 글이 되려면 역설적으로 해당 회사에 대한 이해 혹은 더 나아가서는 업종에 대한 분야 이쪽에 대한 이해들도 일정 부분 글이든 혹은 면접 전형 이후에도 일정 부분 요구가 되니까 그런 면면들을 그냥 일반 기업체에 적당한 느낌으로 적당히 쓴다는 느낌보단 좀 고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고민을 한다는 얘기가 그냥 홈페이지 상에 그리고 이제 뭐 직무 설명회 등을 정말 다채롭게 진행을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고 그 표현을 그대로 급한 마음에 옮겨 적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막상 그때 되면 다급해져서 다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절대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조금만 고민을 한다면 본인과의 연관성을 찾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 직무 담당자의 현직 인터뷰를 보고 아 너무 먼 나라 얘기 같다. 나랑은 좀 관계가 없는데 이걸 내 얘기에 어떻게 녹여. 그러니까 연관을 지으라는 선생님 말씀 알겠는데 뭐 어떻게 연관 지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본인이 연관 지을 수 있을 만큼 이해한 바를 녹여주는 역할도 글과 말로 하는 노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는 점에선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준쌤에게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리스펙트 전형, 뭐 일반 공채도 마찬가지지만 과장급 이상 되는 분들이 실무자분들이 직접적으로 해당 직무의 지원자분들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한 이제 더블 체킹을 해서 꼼꼼하게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과연 그 이런 전형에서 결과적으로 서류가 통과할 수 있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실제 현업자들 최소 10년이라든지 혹은 타 직무를 포함한 전체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들한테 본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리 부분이 본인한테 있느냐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논리성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차코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또 CJ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 채용 설명회라든지 오프라인 채용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본인에 대한 여가 필터링 없이 그냥 있는 것들 그대로 받아서 적는다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또 필터링 될 수 있는 서류가 필터링 될 수 있는 부분에 결과가 맞닥뜨려질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본인이 어떻게 필터링, 소위 본인만의 말로써 어떻게 접근해서 소화해서 본인의 인사이트에 담은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지가 결과적으로 이 리스펙트 전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용 공채에서 특히 CJ 채용에서 면접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원하고 싶은 그런 서류이고 그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을 함께
함께 모셔보고 이제 CJ그룹 어떻게 합격했는지 지원 동기 무엇인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CJ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신의 한 수가 있다면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성 쌤부터 들어볼까요? 예, 환상을 버려라.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환상을 버려라. 예, 이게 막상 또 기업에 들어가면은 네. 본인이 생각한 거랑 많이 좀 다른가 보네요. 예, 뭐 기업 들어간 이후에도 그렇고요.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예, 본인이 굉장히 고객으로서 접했던 CJ의 서비스 제품 그거를 고객으로서 들어가서도 접할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네. 본인은 제공자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제공자는 그 어두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그 서비스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한 번쯤은 상상해보고 그리고 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차코치님의 신의 한 수. 예, 뭐 한 수도 아니고 사실 10수, 20수 하들 얘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오늘은 그 희망하시는 그 계열사가 동종업계 필드 안에서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긴 말 않겠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본인이 그 직무 담당 안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같이 링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면들을 꼭 고민하는 노력으로 남은 기간 하반기 공채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준 쌤이 오늘도 본인의 스타일대로 신의 한 수를 주실지. 다른 분들 앞에 시그니처. 설명하니까 저도 잠깐 고민하고 있었는데 원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 올리원 CJ가 되라. 부끄럽네요. 온리원. 그래서 네, 올리원이 이제 실제 CJ의 포여이고 실제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에 되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용어인데 네. 결과적으로 CJ만을 위한 차별화된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설득 논리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대 효과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본인의 얘기로서 접근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타 회사보다는 CJ만을 위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셔야지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CJ에 입사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CJ그룹 채용 이슈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성 컨설턴트,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임현준 컨설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본스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입니다.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달리라!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차별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알아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제가 오늘 춘천에 가게 됐는데요. 춘천이 많이 덥나요? 엄청 덥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GCS입니다. 춘천시 남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휴양콘도 운영업으로 주식회사 GCS는 GCS 플러스 주식회사 GS 엘리시안 강촌이 사업장명을 변경하고 인사교육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관계없고 경력은 3년 이상자로 법률 행정학 및 경영학 전공자를 우대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학점 우수자, 공모전 입상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 사회봉사활동 경험자를 우대하며 통근버스 및 기숙사가 지원되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3,200만 원에서 3,300만 원 사이이고 접수 마감일은 8월 1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주식회사 GCS 홈페이지 및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인사교육 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세무사 최규태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회계 서비스업으로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거래처 기장,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2,40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에코트로닉스 주식회사입니다.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체인데요. 현재 자재 품질관리 기술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어군 탐지기 및 선박용 통신 장비의 제품에 자재 및 품질 관리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자재 품질 관리 기술자 1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직권이니까요.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는 구직자들이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8월 9일에는 성공 취업을 위한 구직 전략에 대해서, 금요일인 10일에는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또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8월 2일이죠. 벌써 8월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9월 하반기가 시작이 될 테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지금 더위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이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채용 시장에 비해 하반기 채용 시장이 좀 더 이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이제 잡 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채용 트렌드도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히든 챔피언 기업들도 같이 읽으면서 도움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2부의 도우미 신세비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춘천을 가시나 봐요. 네, 오늘도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갑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뭐 이금주 주무관님과 만날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시간이 된다면 차라도 한 잔 거기를 찾아가세요? 네, 춘천이 좁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많이 춘천도 39도로 많이 네. 더우니까요. 가서 주무관님이랑 시원한 커피 음료 아니 한 커피 잔. 안 돼요. 카페는 안 되고 시원한 뭐 자몽에이드나 이런 거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네. 꿀팁이네요 또.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 병주쌤이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디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온라인 쇼핑몰 구축 솔루션, 글로벌 마케팅, 호스팅, IT 인프라 등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카페24입니다. 네. 카페24 어디서 좀 들어본 그러니까요, 것 네. 같은 익숙한 기업인 것 같은데 이게 특수한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이 아닌 분들은 이 기업이 익숙치 않을 것 같으니까 카페24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페24는 1999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성공 파트너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는데요. 네. 클릭 한 번으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7개 언어군별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가능하고 국내는 물론 아마존, 티몬 글로벌, 라쿠텐 등 해외 마켓플레이스에서 편리가 판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9년 설립 당시에는 직원 수 3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97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국내외 전체로는 약 1,500명이 근무하는 빠른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중견 강소기업입니다. 더구나 카페24는 올해 국내 최초 테슬라 상장 기업 1호로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방금 병주쌤이 국내 최초 테슬라 상장 기업 1호가 됐다고 하셨는데 네. 테슬라 상장이 뭔가요? 네, 테슬라 상장이랑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나스닥에 상장한 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참고하여서 국내에서도 상장 요건에 미달되지만 성장성이 있다면 상장 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에 한해서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 상장 제도를 뜻합니다. 이 테슬라 상장의 대상은 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 30억 원 이상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또는 공모 후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적자 기업입니다. 네. 이 제도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상장 후 3개월 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물량을 다시 사줘야 한다는 부담에 테슬라 요건 상장은 제도가 도입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좀 알 것 같은 게 너무 까다롭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건인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카페24가 해낸 건가요? 네네. 카페24는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 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등 8개 해외 거점 마련과 구글, 페이스북, 페이팔, 사가와, 소프트뱅크 등 80개 이상의 글로벌 유수 기업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여 테슬라 상장을 진행하였고 현재 시가총액 1조 4천억 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병주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카페24가 이뤄낸 게 얼마나 또 대단한 건지 좀 느낌이 오는데 네.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부분에 또 해당하고 있습니까? 네, 카페24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우량 매출, 미래 성장 챔피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량 매출 챔피언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카페24의 매출이 궁금해지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카페24의 매출액은 17년 기준 약 1,150억, 영업이익은 62억으로 압도적인 매출과 성장률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0년 기준 매년 약 15% 이상 성장하였고요. 7년 연속 우수 연삭
7년 연속 성장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카페24의 매출 구성은 쇼핑몰 솔루션 수수료 50%, 호스팅 19%, 광고 솔루션 19%, 쇼핑몰 솔루션 상품 12%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카페24의 핵심 수익은 쇼핑몰 솔루션의 중개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카페24의 쇼핑몰 계정 숫자와 해당 쇼핑몰의 거래 대금이 늘어날수록 비례적으로 카페24의 매출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카페24는 국내 쇼핑몰 플랫폼 업계 1위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대 150만 개의 쇼핑몰, 2만여 대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들의 성장과 함께 2017년 거래액은 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량 매출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 부분에도 모두 부합하는 기업인 것 같은데 현재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카페24의 모습을 저희가 봤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지 신세미 캐스터가 그 연역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카페24는 1999년 심플렉스 인터넷으로 부설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2000년이 되어서 카페24라는 브랜드를 출범하는데요. 중국 연길과 필리핀 마닐라에 8년 후 법인을 설립한 뒤 11년 뒤인 2011년에 미국의 LA, 12년에 일본의 도쿄에서도 법인을 설립하고요. 2013년 미국 델라웨어와 중국 항저우에도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제8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을 수상했고요.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2013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2014년에는 해외 오픈마켓 입점 지원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2015년에는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공원 부분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그리고 행복한 중기경영 대상의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구글의 GA 인증 파트너사에도 선정이 됩니다. 같은 해 대만 타이페이와 일본의 후쿠오카의 법인들도 설립을 하고요. 2017년에는 지금의 상호명인 카페24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파트너십까지 체결하는데요. 2018년에는 코스닥까지 상장을 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성장 속도가 엄청난 것이 느껴지는데요. 해외로 뻗어나가는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기업, 카페24의 연역이었습니다. 네. 세미 씨의 말처럼 20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법인 개수도 많고요. 성장 가능성이 정말 무한해 보이는데요.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카페24의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물어봐야죠. 네,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문의 연봉은 회사 내균에 따른다고 나와 있지만 2017년 작년 대졸 초임 연봉이 2,400만 원이었고요. 평균 연봉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카페24 연봉의 경우 철저히 능력 중심으로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능력만 충분하다면 3천만 원 이상의 연봉 책정도 가능하기에 이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럼 본인이 가서 어느 정도 역량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받는 연봉도 그만큼 달라지는 그런 구조군요. 이게 연봉도 괜찮고 복지만 괜찮다면 거의 완벽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카페24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구성원 가족들의 경제,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행복한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문화 및 복지 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매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80만 포인트의 복지 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특히 매월 4번째 금요일은 레저 휴가일로 지정하여 가족 및 친구, 동료들과 함께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10만 원의 휴가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프레시 휴가라고 7년 이상 근무자에게 1개월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중식, 각종 경조금, 도서구입비, 건강검진 지원 등 정말 다양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으니 우리 취준생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 4번째 금요일에 레저 휴가일로 지정을 하고 1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는 거 보니까 정말 탐이 나네요. 여기서 또 우아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인상이 깊은 기업이기에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 특히 IT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채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채용 전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카페24는 19가지 부문에서 채용 중에 있는데요. 다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신입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커머스 부분인데요. 영어권 운영 담당자와 일어권과 크리에이터를 채용 중에 있으면서 영어권 운영 담당자 같은 경우는 영어 능통자, 관련 업무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을 우대한다고 하고요. 일어권과 크리에이터 부분에서는 포토샵과 동영상 제작이나 제작 기획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지원팀입니다.
빅데이터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 기획 담당자를 채용 중에 있으면서 서버와 네트워크, 인프라, 시스템 지식 보유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인프라팀은 서버 세팅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리눅스, 윈도우 관련해서 학원 교육과정 수료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센터 영어권 해외 광고팀은 온라인 마케터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영어 능통자와 영어권 온라인 마케팅 운영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창업센터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영업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고요. 가맹본부 운영 기획 및 사업 지원 경력자와 가맹점 관리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센터에서는 교육협력 기획 및 관리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공교육과 대내외 협력 관련 기획 및 운영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이때 경력직은 따로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19가지 부문 모두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접수는 인사 담당자 메일이나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지원 순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채용 절차도 바로 알아보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류 다음에 인성, 그다음 직무 면접, 최종 합격.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주쌤이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카페24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페24는 그간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동남아시아, 미국까지 진출 고려하고 있는 등 해외 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우리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카페24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용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내일이 기분 좋은 금요일, 불금이 다가오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 잡정보센터도 금요 스페셜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기획된 코너죠. 취업에 바쁜 그대들을 위해서 떠먹여주는 상식 토크, 잡소리꾼이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